TN캐프리 김기영입니다. 소렌토 4세대 모델이 사전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사전 계약을 취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밝힌 바에 의하면 사전 계약 중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일부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비가 15.8km/L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15.3km/L 밖에 나오지 않게 되어서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차량 가격의 상승도 예상되고 또 사전 계약을 한 대상들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다른 그런 방향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배터리 용량을 점차 늘렸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배터리 용량을 줄였습니다. 과연 줄이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보도에서는 없었지만 글로벌 보도에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배터리 용량이 1.49kWh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배터리 용량이 1.75kWh 용량이 탑재되게 됩니다. 그런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용량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왜 용량이 줄게 됐을까요? 현대차 그룹의 배터리, 특히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됩니다. 하나의 길게 배터리 팩으로 구성되고 이 배터리 팩 내부를 살펴보면 8셀, 셀이 8개 있고 9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8셀 9모듈에서 72개 셀의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이전에 포르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8셀은 동일한데 모듈은 6개의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좀 다르고요. 2016년 이후로부터는 현대차든 기아차든 동일하게 이렇게 8셀 9모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를 점차 증가시키면서 배터리 용량을 늘려왔습니다. 포르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셀의 배터리 에너지 밀도 자체가 5.3Ah였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 들어서면서 이 배터리 셀 에너지 밀도를 6.0Ah로 증가시켰고 현재는 6.5Ah로 더 증가시킨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배터리 구조를 잠깐 좀 보게 되면 이렇게 현대차 그룹에서는 주로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우치 형태 같은 셀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파우치 셀을 보게 되면 셀 크기나 두께 등이 각각 다 다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볼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셀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34Ah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셀의 용량은 에너지 밀도는 어느 정도인가 볼게요. 이렇게 3개의 셀이 있는데요. 각각 크기나 두께가 각각 다르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셀을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요 근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셀이 용량이 이 정도입니다.
6.5A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의외로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는 6.5A에 미치지 못하는 에너지 밀도를 가진 셀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스펙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하고 동일하게 썼다고 가정했을 때의 일입니다. 물론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아직 정확한 공차 중량이나 이런 무게에 대한 스펙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추해보는 작업을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K5DL3 하이브리드입니다. 오른쪽은 K5DL3 일반형 차량입니다. 일반형 차량에는 1.6 터보 엔진하고 2.0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했을 때 무게 차이가 1420, 1415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6 터보가 배기량이 적어도 터보 차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무게가 거의 2.0하고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좀 비교를 해 보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간 게여서 1515kg, 그리고 2리터 가솔린 17인치 타이어로 봤을 때 일반형 모델에 1415kg이 되겠습니다. 공차 중량을 하이브리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K5 차량을 비교해 보면 약 100kg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한다고 하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한 100kg 정도가 공차 중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는 왼쪽은 K5 하이브리드, 오른쪽은 3세대 소렌토 모델이 되겠습니다. 소렌토에는 17인치 타이어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2리터 18인치 타이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간 게 공차 중에 1770kg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렌토 하이브리드에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차체 중량이 약 80kg이 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게 된다고 하면은 100kg이 추가되고 거기에 새로운 플랫폼 때문에 한 70kg이 빠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현재 3세대 소렌토 차량에서 약 30kg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건대 소렌토 하이브리드 2등구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공차 중량이 1800kg이 된다고 추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5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300kg 정도가 더 무겁게 되는 거겠죠. 또한 소렌토는 K5에 비해서 SUV라서 공기저항이 더 크게 됩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연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밝힌 바에 따라서 1.49kWh의 배터리가 장착돼서 15.3km/L가 연비가 나온다면 기존에 있던 하이브리드 시스템 K5에 들어갔던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대로 쓴다면 1.75kWh로 배터리 용량이 약 17.7% 정도가 더 증가하게 돼요. 그렇다면 과연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충분히 15.8이 넘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번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취소 사건에 보면서 왜 배터리를 줄였을까 하는 약간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줄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용량을 좀 줄이면, 그리고 각 셀의 에너지 밀도가 적은 셀을 사용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해서 좀 비용 절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되고요. 또는 두 번째는 LG 배터리 셀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했거나, 또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체 배터리 셀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은 배터리 생산 기술 인원을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에너지 밀도 셀이 아닌 안전하게 낮은 에너지 밀도 셀을 생산하고 이를 적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차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세단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SUV 하이브리드는 차량 무게도 무겁고 기아차가 밝힌 바에 의하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기존 세단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도 모터 출력이 증가했습니다. 모터 출력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고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을 줄였다는 것은 연비뿐만 아니라 주행 성능 면에서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만일 배터리 용량을 K5 하이브리드만큼 늘렸다면 연비는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친환경차 세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났을까요?